언제보다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에어리언 대 프레데터입니다. 일단 오프닝 보시고요,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프닝에는 아무 소리 안 나와요. 에어리언 사냥 시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플레이 해볼 캐릭터는 린 쿠로사와입니다. 오프닝에 이 게임의 스토리가 다 나왔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에어리언들이 넘치기 시작했죠. 그것도 단 72시간 만에 말이죠. 이 게임에는 민간인이 등장을 안 하는 걸 보면은 대피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희생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도시에는 단 2명의 군인만 살아남았는데 이 둘도 죽는 거였는데 갑자기 지원군 프레데터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 게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도 에어리언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후퇴를 하는 중입니다. 겨우 안전한 창고로 들어왔나 했더니 창고 안에도 에어리언이 있었던 거죠. 이 보스는 저는 이렇게 연속기로 처음에 공략을 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공중잡기 6번으로 끝내버리는 괴물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또 어떻게 찾아냈는지. 저도 해보려고 연습을 한 30분 이상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벽 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넓은 곳으로 던져가지고 연속 잡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싶긴 한데 이제는 손과 마음이 안 따라줍니다. 무엇보다도 첫판 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돼 라는 개인적인 마음의 위로를 린만 할 수 있는 공중잡기, 이걸로 마무리하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저는 요즘도 린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첫판 보스의 이름은 크리살리스라고 하는데 첫판 보스는 나중에 후반에 자주 만나게 되죠. 이 게임에는 에어리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 외로요. 하지만 에어리언의 모양이 색상만 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은 다 똑같은 놈들만 상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지금 싸우는 에어리언들은 워리어도 있고요, 아라크로이드라는 에어리언도 있습니다. 우선 워리어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많이 등장하는 만큼 강하지는 않은데요, 산성액을 멀리서 뱉어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한 방만 맞으면 괜찮은데 3방을 다 맞으면은 에너지 반이 날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게임하기 싫어지죠. 지금 싸우는 에어리언의 이름은 스토커. 이 게임에 등장하는 에어리언 중에 제일 약한 에어리언입니다. 기본 공격이면은 저렇게 쉽게 죽는데 그만큼 떼거지로 등장을 해서 아주 바퀴벌레만큼 지겨운 녀석들입니다. 캡콤 게임의 특징은 체력바 밑에 적들의 체력도 나오면서 거기에 적의 이름도 알려주잖아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싸우는 적의 이름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체력바 밑에 이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작동 안 하는 전자제품들은 일단 한 대 때리고 보는 거, 그리고 작동이 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공통인가 봅니다. 역시 부시니까 또 작동하네요. 중간 보스가 나왔습니다. 로얄 가드. 어려운 보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접근했을 때 산성 피를 저렇게 내뿜거든요. 수류탄 공격 후 원거리 공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봐봐요, 지금 꼬리로 우리 잡으려고 했거든요. 역시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게임은 1994년 5월 23일날 월학실에서 첫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작이 영화이기 때문에 20세기 폭스사의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어리언의 첫 영화는 1979년도에 나왔고요. 프레데터는 1987년에 나왔습니다. 아놀드 형님이 주인공으로 나왔죠. 당시에 이 게임 봤을 때는 에어리언하고 프레데터가 등장을 한다고? 야, 정말 참신하구나.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을 했지? 라고 감탄하면서 이 게임을 즐겼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영화는 무려 10년 뒤에 2004년에 에어리언 대 프레데터 1편이 나왔죠. 이 게임을 먼저 접해서 그런지 그 영화 나왔을 때는 뭔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입니다. 레이저 클로우. 캡콤의 두 번째 게임 보스답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보스에서 첫 좌절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어렵단 얘기죠.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공격 범위가 넓어요. X축, Y축이 넓기 때문에 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이에 클리어가 됐는데요. 절대 쉬운 보스 아닙니다. 초반에 공중잡기 2번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빠져서 쉽게 잡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스테이지 강행 돌파. 여기서는 어느 버튼을 눌러도 총알을 발사합니다. 무제한이에요. 사다리 같은 저 세 개의 발판이 있잖아요. 저기쯤에 무릎을 대고서 위아래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총알만 연사를 해주면은 하는 사이에 벌써 클리어가 되는. 아이고, 한 대 맞았지만요. 하는 사이에 클리어가 됐죠 벌써. 보너스 게임 같은 스테이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탑승하고 있는 차량의 이름은 병력 수송 장갑차 APC거든요. 에어리언 2편에 첫 등장을 합니다. 지금 손에 든 무기는 디스크라고 합니다. 프레데터가 사용하는 무기죠. 부메랑처럼 던졌다가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특이하게 린만 던졌다 받을 때 바닥에 누워있는 적을 한 번 더 공격을 합니다. 이 게임에 등장하는 무기들은 다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들고 있는 무기는 그레네이드, 수류탄이죠. 수류탄을 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위력 상당히 좋은데
6발밖에 없습니다. 친구랑 2인용이나 3인용을 하면은 한 명은 저 총을 들고서 보스전까지 사용 안 하고, 아니죠, 이 게임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은 총알도 다시 채워주고요. 그리고 스페셜 무기 우리가 총알 쏘면은 리로드 해야지 되잖아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은 초기화 해줍니다. 총도 초기화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수류탄 총은 6발이 한계니까 5발을 쏘고 다음 화면 이동까지 버티면은 다시 6발 충전되고 보스전에서도 써먹을 수 있죠. 불 뿜는 무기야 뭐 다른 게임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하얀 방사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 게임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공중에서 총 쏜 다음에 리로드 시간 단축하는 방법 다 아시죠? 린 플레이어라면은 꼭 마스터 해야지 되는 리로드 단축 스킬입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게임 하다 보면은 리로드 자꾸 깜빡깜빡해서 재장전 하다가 에어리언한테 맞죠. 무려 2초 동안이나 리로드를 하기 때문에 게임 하면서 기다리려면은 정말 속 터집니다. 지금 손에 든 이 무기는 에어리언 2편에서 처음 등장한 펄스건입니다. 총알은 모두 99발이 들어가고 유탄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게임에선 유탄 발사는 안 돼요. 파이프를 휘두르는 게 아니고 바로 집어서 던져버리잖아요. 이 게임 유일한 인간 더치는 저 쇠 파이프를 휘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총 쏘다 보면은 리로드 공중에서 하는 걸 깜빡해요. 지금 먹은 에너지가 음료수인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 봐도 맥주 캔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는 캐릭터 린 쿠로사와 오락실에서 플레이할 때는 인간 여성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사이보그입니다. 캡콤이 파이널 파이트 때 포이즌이라는 캐릭터를 두고서 뭐 폭력적이다, 여성을 때린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파이널 파이트 이후부터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공격할 때 리치가 긴 캐릭터, 스피드가 빠른 캐릭터가 유리하잖아요. 쿠로사와는 공격 리치도 짧고 파워도 약하면서 스피드도 빠른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 제일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 기준으로 선택을 제일 많이 한 캐릭터가 프레데터 2명이고 그 다음에 이 쿠로사와입니다. 유일한 인간 더치 대부분 플레이하지 않았죠. 3인용 게임이니까 3명이 살 때 프레데터 2명을 선택을 하면은 쿠로사와를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더치는 너무 플레이하기 나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쿠로사와의 선택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기술이 현란하잖아요. 공중 잡기도 있고 리로드 꼼수도 생겼고요. 리로드 하나만 잘해도 게임을 굉장히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린을 선택해서 총질만 해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손에 익히면은 정말 화려한 플레이가 가능하잖아요. 플레이하는 나도 재미있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보기에 재미있고요.
그래서 게임 후반으로 갈수록 이 쿠로사와의 인기는 높아만 갔죠. 이 게임이 20세기 폭스사랑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캡콤의 다른 게임에 등장하는 게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게임에서 이 쿠로사와를 볼 수는 없는데 딱 하나, 스트리트 파이터 알파 2에서 켄 스테이지의 배경에서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 뱀처럼인가 회충같이 생긴 저 녀석들은 체스트 버스터라고 하는데요. 숙주의 몸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가슴을 뚫고 나오잖아요. 나올 때 숙주가 너무 고통스러운 게,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잖아요, 영화에서. 정말 공포죠. 게임에서는 좀 귀찮은 정도지만 영화에서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죠. 체스트 버스터라는 이름 자체는 팬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영화 자체에서는 한 번도 체스트 버스터다 라고 언급된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쵸? 영화 생각해보면은 다들 공격을 하던가 도망가던가지 이름을 부를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얼굴에 붙은 저 녀석이 우리 몸속에 체스트 버스터를 삽입을 하는 거죠. 이름은 페이스 허거입니다. 인간이고 프레데터고 사이보그고 동물이든지 간에 안 가리고 알부터 낳고 봅니다. 영화 1편에서는 얼굴에 헬멧을 썼는데도 뚫고 들어가서 붙죠. 정말 독한 놈입니다. 드디어 에어리언 퀸을 만났습니다. 이 보스는 상대하기 쉽거든요. 일단 에너지부터 먹고요. 햄버거 있네요. 햄버거. 아니 왜 수류탄 아니 수류탄하고 겹쳐 있었나봐요. 이거 죽지 않을 건데 에너지 욕심 부리다가. 이 보스는 린한테 쉬운 보스거든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점프 뛴 다음에 찍기만 해주면 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연사만 계속 눌러주면 됩니다. 아이고 떨어졌네요. 다시 올라타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에너지 욕심 괜히 부렸네요. 이게 연사가 요즘엔 연사가 잘 안됩니다. 버튼을 열심히 눌러주기만 하면 떨어지지 않는데 벌써 2번 떨어졌네요. 쟤왜 짜 10대니까 이 보스 어렵지 않아요. 자, 저 소리가 또 죽으면 안 되는데 에너지가. 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쉬운 보스인데 어렵게 클리어하는 것도 그렇군요. 제주입니다. 스토리가 참 서글프죠. 에어리언만 적이 아니라 인간도 적이라는 게요. 우선 4번째 보스 에어리언 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에어리언 퀸은 영화 에어리언 2편에서 등장을 하죠. 이름 그대로 모든 에어리언의 여왕입니다. 페이스 허거가 들어있는 그 에어리언의 알 대부분이 이 에어리언 퀸이 낳은 것들입니다. 지금은 알주머니를 몸에 달고 있지만요, 본인이 위험해지면 저 알주머니 떼버리고 혼자 활동도 하고요. 공격하는 방법이나 움직임은
일반 에어리언이랑 비슷한데요. 큽니다. 보통의 에어리언보다 5배는 크다고 합니다. 크기가 크니까 힘도 세고 힘이 세면 당연히 파괴력도 강력하겠죠. 미국의 나무 위키에서는 에어리언 키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커진다고 하네요. 에어리언 퀸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영화에 등장한 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커진다는 설정은 있을 수는 있어도 본 적은 없어요. 인간 적들은 계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칼 휘두른 저 머리카락이 없는 저 군인은 병장이고요. 하이바를 쓰고서 총을 쏘는 군인은 이등병입니다. 그리고 상병이 하나 있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이번 스테이지 안 나올래나? 머리에 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등병 때는 철모, 상병일 때는 머리띠, 병장일 때는 아예 안 쓰고 뭔가 있나 봅니다. 군인들 나오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군대 얘기 잠깐 하면은요. 제가 자대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제 하이바라고 하잖아요. 신형 하이바가 보급이 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짬이 좀 안 되면은 철모를 쓰고 있었고 짬이 되면은 상병부터 하이바를 썼거든요. 철모하고 하이바 아시죠? 철모는 말 그대로 철로 만들어진 철모고 하이바는 플라스틱처럼 가벼운 철모 대용으로 나온 하이바라고 불렀는데 방탄모라고도 합니다. 자대에 갔을 때 철모를 처음 보급을 받고 첫 행군을 철모를 쓰고서 했거든요. 안 힘들었는데 나중에 상병이 되고서 방탄모를 쓰고서 행군을 했는데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다섯 번째 스테이지 보스입니다. 이름은 파워로더고요. 총이 있으면 쉽게 클리어가 되는데 저는 총을 안 쓰고 그냥 멀리서 있는 총 가지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류탄 있으니까 일단 다 던져주고요. 저는 훈련소를 논산을 나왔는데 논산에서 어디 뭐 사격하러 가던가 훈련을 하러 가던가 할 때 굉장히 멀잖아요. 정말 하루에 반은 이동을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훈련 받는 시간보다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니니까 자대 갔을 때도 행군이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상병 되고 나서 행군하는데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 1년 사이에 도대체 나의 몸에 무슨 일이 생겼던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등병이나 1병 애들이 쓰고 있던 철모를 잠깐 바꿔서 써본 적이 있어요. 행군할 때. 와, 목이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2등병 때 철모 쓰고 어떻게 행군했는지 제 자신에게 놀랬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보스는 끝났네요. 이 보스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게임 방송 호감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스테이지 시작을 했고요. 먼저 다섯 번째 스테이지 보스 파워로더는요, 에어리언 2편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생긴 걸 보면 지게차가 생각이 나는 디자인이고요. 영화에서도 처음 등장했을 때 미사일 같은 굉장히 무거운 무기를
지게차처럼 들어서 수송선에 장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수송선인데 미사일도 장착을 하고요. 다재다능한 전투 비행기인가 봅니다. 수송도 하고 전투도 하고요. 아무튼 영화에 처음 등장할 때 저렇게 지게차처럼 등장을 하고요. 등장은 작업용으로 등장을 했지만 에어리언 2편의 마지막에서는 전투용 지게차로, 전투용 지게차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전투 강화복?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에어리언한테 발휘하죠. 그래도 앞에가 뻥 뚫려있기 때문에 영화 보는 내내 좀 불안불안하긴 했습니다. 여기는 보너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저 포인트 3곳을 파괴하면은 엘리베이터는 멈춥니다. 그리고 3만점을 받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폭파시키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너스도 없고 에너지는 무려 반이나 한 번에 날아갑니다. 보너스 게임인데 성공도 못하고 에너지도 반이나 날아가면 굉장히 억울한데요. 여기서 궁금증, 에너지가 반 이하로 있을 때 실패하면 죽을까요? 궁금해서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실험의 결과 죽지 않아요. 에너지가 있는 것만큼만 뽑아내고 스치면 죽을 정도로 해서 살려는 줍니다. 배경을 보니까 에어리언들이 잔뜩 있어요. 여기가 실험실이라는 거죠. 표본으로 만들어놨던 에어리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네요. 에어리언의 피는 산성용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게임처럼 칼질을 하고 가까이서 싸우면은 저 용액에 닿는 순간 살기 어렵죠. 게임이니까 영화 설정이랑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어리언 1편에서 얼굴에 붙은 페이스 허거를 떼려고 살짝 칼질을 하는 순간 피가 나오잖아요. 바로 바닥을 녹이고요. 밑에 층으로 떨어졌는데도 또 뚫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강한 산성이면은 몇 층을 뚫고 내려갈 정도의 용액일까요? 영화에서도 산성 용액을, 산성피를 날리는 에어리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도 산성 용액을 날리는 에어리언이 있는 거죠. 에어리언을 설명하는 동안에 우리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침만 스쳐도 죽는데요. 빨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굿 타이밍에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정말 에너지 하나도 없을 때 가득 차는 에너지가 나왔다. 목숨 하나 얻은, 보너스 얻은 그런 기분이 들죠. 드래곤볼에서 프리저가 3단 변신을 하잖아요.
2단 변신일 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에어리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작가도 에어리언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좀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에어리언 퀸이랑. 저와 같은 생각하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빨리 서두르라고 알려주지만 이 게임은 에너지가 없어서 죽지 시간으로 죽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 시간보다는 내 페이스대로 공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시간보다는 뭐 에어리언한테 두세 대 맞으면은 에너지가 반 이상 깎여서 죽기 때문에 시간을 의식하지 말아야죠. 이번 스테이지의 보스 매드 프레데터입니다. 인간도 적으로 나오는데 프레데터도 악당이 있네요. 보스급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패턴이 잘 걸려져야지 어렵지 않은 건데 아야. 어이구 잡아서 던지다니. 에어리언 영화는 79년도에 1편이 나왔는데 프레데터 영화는 87년도에 1편이 나왔습니다. 당시 극장에서 본 게 아니고 저는 비디오로 영화를 봤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프레데터 모든 영화를 통틀어도 아놀드 형님이 주연한 1편이 제일 재밌습니다. 2편, 3편, 프레데터 대 에어리언 등등 어느 프레데터 영화를 봐도 1편을 능가하는 재미를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에일리언 영화는 에일리언이 악당같이 등장만 해도 재미있는데 프레데터 영화는 주인공인 프레데터가 등장을 해도 뭔가 좀 아쉽습니다.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캐릭터 같은 느낌? 에어리언 대 프레데터 해도 거기서도 에어리언이 주인공급이지 프레데터는 약간 좀 조연의 느낌이 많이 들죠. 사용하는 무기나 장비들을 보면은 우리 인류보다 굉장히 고도화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무기도 디지털화된 창을 사용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승리 후에 뼈를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고도화된 문명, 원시적인 습관, 이건 프레데터만의 모순된 특징입니다. 마무리는 A, B로 했습니다. 게임에서는 본인이 할복을 했지만 영화 1편에서는 그냥 안 죽죠. 자폭을 해가지고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아놀드 형님의 센스로 그 위기를 벗어나서 겨우 살아났죠. 이 게임은 모두 7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고요. 이번이 마지막 7번째 스테이지인데요. 굉장히 긴 스테이지입니다. 초반엔 이렇게 디스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게 좀 유리하고요. 프레데터 1편에서 처음에 프레데터 역을 누가 할 것인가를 정할 때 원래는 장크로드 반담 형님이 프레데터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하는 인간들의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장크로드 반담 형님의 체격이 왜소해 보여서요. 다른 분으로 대체가 됐다고 합니다. 키가 2m가 넘는 연기자가 그 역을 했다고 하네요. 그 키도 조금 부족했는지 윗부분을 통해서
밖을 겨우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2m 20의 배우가 그것도 작다고 입부분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었다니, 와, 프레데터가 정말 크긴 큰 거죠. 그 배우의 이름은 케빈 피터 홀이고요. 프레데터 가면만 쓰고 영화 내내 나오니까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지 프레데터 1편에서요, 감독의 배려로 영화 마지막에 헬기 운전하시는 분으로 얼굴이 잠깐 나왔다고 합니다. 프레데터 1편의 명대사, 프레데터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야, 너 얼굴 참 X같이 생겼구나. 이게 명대사랍니다. 알아들었는지 굉장히 화를 내죠. 사실 알아들은 건 아니고 그냥 포효를 하는 거고요. 2편에서부터는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을 했답니다. 조금씩. 2편에서도 못생겼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화를 냈다고 하네요. 자기 입으로 말도 합니다. 이제 프레데터가 영어를 터득했네요. 이 게임이 94년도에 나왔잖아요. 스트리트 파이터 2의 대성공으로 정말 회사에 돈이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헐리우드 20세기 폭스사랑 협업을 해서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재미에 캡콤이기에 가능했던 거죠. 94년도면은 대전 격투 게임 아니면은 다른 게임 쳐다도 안 봤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런 명작을 만들어냈고요. 또 발매 시기도 굉장히 좋았던 게, 이 게임은 94년 5월에 나왔거든요. 킹 오브 파이터즈 94, 그 게임 때문에 오락실 다니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킹오파는 94년 8월에 발매가 됐는데 한국에는 좀 일찍 들어왔다고 해도 9월이거든요. 이 게임 충분히 즐기고 킹오파도 즐기고, 사실 킹오파랑 이 게임이랑 같이 있는 오락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는. 전 둘 다 즐기긴 했는데 그래도 킹오파 94에 밀리지 않는 벨트 스크롤 게임입니다. 아, 그 정도로 정말 재밌는 게임이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에어리언이랑 싸우는데 거기서 거기 같지 않나요? 애들이 다 이름이 있긴 하지만 색깔만 다르다고 해도 비슷비슷한 애들만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의 좀 단점이긴 해요. 초반에 나왔던 보스들 이제 중간 보스급으로 나오죠. 캡콤의 벨트 스크롤 게임 하면은 잡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 게임만큼은 잡기가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링 같은 경우는 공중 잡기밖에 없으니까 잡기가 까다롭기도 하고요. 에어리언을 보면은 눈이 있느냐 없느냐 궁금하잖아요. 초기에는 눈에 대해서 그런 자세한 설정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뭔가 보기는 본다. 그러니까 눈이 있긴 있는데 없을 수도 있다. 무슨 곤충의 감각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설명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암튼 인간과 같은 눈동자는 없다. 네, 그런 설정입니다. 모탈 컴뱃 10편에서 서브제로의 페이탈리티 중에 하나, 자신의 얼음을 바닥에 깔아놓은 다음에 상대편의 머리를 찍어 누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상대편의 눈알이 튀어나오는데 에어리언도 그 게임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서브제로의 페이탈리티로 에어리언을 마무리하면은 눈알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탈 컴뱃에서도 에어리언은
눈 알이 없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옆에 룸에서는 에어리언과 싸우고요. 이번 스테이지, 이번 룸에서는 인간이랑 싸웁니다. 네, 지금 단검을 던지고 사라진 병사가 상병입니다. 상병은 잘 안 보이네요. 정말 이 게임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제 적의 모선. 네, 한때는 아군이었지만 아무튼 적의 본거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비행기를 보니까 갑자기 드랍십이 생각이 나는데요. 에어리언 2편에서 드랍십이 행성에 착륙할 때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스타크래프트 드랍십 대사로 사용이 됩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re in the pipe, 5 by 5. In the pipe, 5 by 5. 어때요? 똑같죠? 이런 거 알아내는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오락실 게임치고는 플레이 시간이 조금 긴 편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편집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도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보시면은 엔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게 에어리언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병사들도 3명밖에 안 나와요. 에어리언 퀸 최종 보스입니다. 이 보스를 상대하는 요령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좌측으로 가서 멀리서 원거리 공격, 또 가까이 오면 우측으로 가서 원거리 공격. 쉽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요령이 그것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 처음 싸울 때는 알집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알집을 제거하고 직접 몸소 나서서 우리랑 싸워주죠. 멀리서 원거리 공격하고 가까이 오면 이렇게 찍은 다음에 반대편으로 도망가고요. 또 원거리 공격. 이 방법뿐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원코인 될 것 같은데 노력해 봐야죠. 아, 이거는 반칙이지. 원거리 공격을 하다니. 에어리언이 컨티뉴를 한다면 라이프를 2개를 준답니다. 야, 오락실에서 마리수 한 마리 뿐이죠. 그런데 이어서 하면은
1+1입니다. 살짝 고민이 되긴 하죠. 100원을 넣으면 100원어치를 더 준다는 거니까요. 친구랑 한다면은 이어서 할만하지만 혼자 한다면 어지간하면 이어 안 하고요. 아이고, 네, 어차피 한 마리 더 있으니까 당하는 거 다 당해 보는 거죠. 이번엔 꼬치가 될 수 없죠. 에너지 너무 많이 빠집니다. 한번 당하면은요. 친구들이랑 마지막 판 왔을 때 나만 죽었다, 이어서 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되는데요. 내가 이어서 하면은 엔딩 본다 그러면 이어서 하고, 이어서 안 해도 엔딩 보겠다 그러면 이어서 안 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동전을 넣느냐 마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엔 혼자 했지만 이어서 퀸을 쓰러뜨렸고요. 엔딩 보실게요. 정말 벨트 스크롤 게임 하나는 잘 만드는 캡콤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의 대성공으로 회사의 자본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대작 게임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재미있는 이런 게임을 보면은 이 시절 오락실이 그립기도 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관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관게임TV를 봐주신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